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30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전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방송에 가든지 또는 글을 쓰든지 또는 어떤 모임에서 회고록을 써야 한다. 그것도 전 국민이 써야 한다. 국가는 전 국민들이 쓰도록 지원하고 쓴 회고록을 모아서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한국 현대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기록 보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가 모아지면은 거기서 좋은 영화도 만들어지고 소설, 연극,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상품이 만들어지면서 이 회고록 쓰는 운동을 통해서 전 국민이 글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글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국 사회는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니까 교양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회고록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회고록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가슴의 내부로부터의 어떤 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일을 많이 했고 너무나 성공했고 너무나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너무 억울하다. 요것은 실패의 기록으로서 꼭 남겨야 되겠다. 요 대목은 쓰지 않고 내가 죽으면은 이건 한이 되겠다. 이런 대목도 있을 것이고 고마운 사람에 대한 기록, 또 싫은 사람에 대한 기록, 다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산 분들이므로 가슴 속에 뭉친 게 있습니다. 이걸 글로 쓰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회고록 쓰기 운동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고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도서관에서 회고록 쓰기 강좌를 하고 있고 강좌를 하면 거기서 또 회고록이 나옵니다. 이런 아주 좋은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저희 손에 두 권의 책이 왔습니다. 하나는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도서관에서 주최한 회고록 쓰기 강좌에 참여했던 31분이 쓴 글을 모은 게 책이 되어 나왔습니다. 삶의 등불 나의 이야기, 31명이 들려주는 특별한 인생 이야기, 세계로 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값은 2만 원으로 되어 있군요. 이 책입니다. 저도 지난 봄에 송도 도서관에 가서 회고록 쓰기 강좌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강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회고록을 써야 되느냐.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책이 되어서 나왔다 이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31분, 대충 연세가 60, 70, 80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남긴 이야기, 그 중에서도 꼭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극적인 장면을 담았으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쓴 글처럼 박진감이 있고 진실성이 있는 글이 없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제가 턱 한번 펼쳐봤습니다. 박혜순 씨가 쓴 회고록 모음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회고록을 쓰시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박혜순 씨가 쓴 글의 제목은 주전자가 담긴 그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성리 나의 유년 시절은 부모님의 고단한 농사일과 함께 흘러갔다. 아버지는 늘 일손을 멈추고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을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위하여 정성껏 밀주를 빚으셨다. 들녘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께 새참으로
막걸리 심부름을 가는 건 늘 내 차지였다. 커다란 주전자를 들고 가다 보면은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참지 못하고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어느새 주전자는 반이나 비어버렸다. 아버지께 들킬까봐 동네 샘터에서 물을 채워 가져다 드리면은 아버지는 속도 모르고 아 시원하다 하시며 단숨에 들이키셨다. 진발이 자전거를 타고 온 어린 딸이 대견하셨는지 허허 웃으시며 칭찬하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하다. 어느새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받은 최고의 박수, 남편의 칠순잔치. 그 옛날 아버지 나이보다 더 이제 잡수시고 회고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 가족과 친지들이 사랑이 꽃핀 행복한 날의 기억을 적어 봅니다. 두 딸과 사위가 준비한 예쁜 떡 케이크 앞에 앉아 손녀의 재롱을 보며 환하게 웃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를 마주하니 예전 제가 합창단 시절 무대 위에서 가족들에게 꽃다발을 받았던 때의 감동이 또 다른 사랑의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칠순 축하해요. 남편에게 건넨 이 한마디에 괜스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어 큰딸이 아빠 그동안 가족을 위해 애쓰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는 어느새 장성하여 부모의 고단함을 알아주는 딸들의 마음이 기특하여 또 한 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을 쳐다보니 그의 눈가에도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만나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긴 세월이 그 한마디에 다 녹아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예쁜 손녀의 재롱과 든든한 사위의 모습도 좋았지만 떡 케이크보다 달콤했던 것은 부모의 수고를 알아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합창단 시절 무대에서 박수를 받았던 날처럼 우리 남편도 인생이라는 큰 무대에서 가족들에게 최고의 박수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행복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조각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송도 국제도서관의 이 회고록 쓰기 운동을 지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서전 쓰기 전문 강사 민경호 씨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서전 쓰기 전문 강사라는 이 직종이 생긴 겁니다. 누구 한 사람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자서전 쓰기라는 프로그램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진행하며 대중화시키려 했던 저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특히 이번 강좌를 통해 새로운 분들과 만나게 되어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인문학을 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가 인문학입니다. 인간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인문학이야말로 AI 시대에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다워지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송도 국제도서관에 왔을 때 받은 인상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널찍하고 세련된 건물에다 모두에게 개방된 열람석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오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을 정도니까요. 이 강좌의 제목처럼 송도 국제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삶의 등불의 역할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서전 쓰기 전문 강사로서 26년간 그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언론의 이 조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 이재명 정부가 이 회고록 쓰기 운동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큰 기업체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가지고 이 운동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31분들의 글 제목이 아주 참 좋습니다.
제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강병권 씨는 나의 삶과 사회 복지의 길, 아버지와 나, 삶의 빛과 기억, 사랑하는 당신에게. 김만석 씨는 어린 시절 전동 12번지, 나와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아버지의 청춘. 김명숙 씨는 7번의 탈락, 그리고 아버지가 건넨 한마디, 그래도 엄마는 엄마다. 김미경 씨는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계절, 사랑으로 달린 42.194km, 바람과 책이 키운 삶. 김성자 씨는 내 생애의 전성기, 우리 친척은 왜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김순희 씨, 나는 모릅니다. 배우며 알아가는 중입니다. 강요된 멈춤의 시간. 김양태 씨는 가보고 싶은 길이 남아있다. 나의 뿌리, 세월을 건너온 이름. 김익화 씨는 내 인생에서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 나의 전성기 40대를 돌아보며 긴 여정의 또 다른 길목에서. 박정숙 씨는 어린 시절, 사회생활, 엄마와의 이별, 직장생활. 박혜순 씨는 주전자가 남긴 그리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받은 최고의 박수, 여름밤의 전축 소리와 열린 대문. 백인순 씨는 이사가는 날, 봉인화 씨는 텃밭 이야기, 5일장의 팥죽 이야기. 그리고 다른 분은 필명을 마음 스케치라고 했네요. 손주와의 데이트. 소정아 씨는 포근한 조각보. 손귀자 씨는 별나라 소풍 가는 날, 나의 혜진이에게, 우리 아버지. 송경희 씨는 나의 첫 아기, 첫 아이의 탄생. 송태영 씨는 낙동강을 건너던 초롱불, 누런 베네즈고리, 아이들과 함께 자란 시간. 신혜정 씨는 나의 직업과 40년 직장생활 이야기. 신혜심 씨는 나의 유년기의 꽃, 부모 자식이라는 이름. 양미경 씨는 홍은동 8의 31번지, 64 그리고 하나, 완벽하지 않은 생일 파티. 유윤순 씨는 4월은 아픈 달, 길 위의 천사들, 어머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유원경 씨는 17세의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 이정환 씨는 아픈 이름 고향, 3번의 제주 하나의 삶, 다시 돌아온 어린이날. 이충희 씨는 맨몸으로 시작하여 결혼하기까지 한국 외환은행과 한미은행 시절을 돌아보며 미국 여행, 그리고 미주류 사회에서 우뚝서다. 임병미 씨는 가족과 함께 걷는 필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고비에 맞다 나타난 천사들, 나는 르키 레이디다. 1월 20일의 기적, 배를 잇는 사랑. 진소피아 씨는 나의 라스트 씬, 도둑놈과의 추억,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리에게. 진영순 씨는 학교 도서관 문이 열린 날, 기쁨의 순간, 행복했던 순간들의 합창. 합격, 생애 처음 운전면허증. 최재순 씨는 주생활과 친구들의 삐삐, 따, 안동여행. 한은경 씨는 4쿼터 인생. 한익수 씨는 14살 학교 대신 직물공장으로 나의 비전 차트를 다시 그리다. 100세 시대 내 인생의 큰 그림. 홍혜숙 씨는 엄마의 유년 시절과 엄마의 결혼생활, 엄마의 신앙생활, 아버지의 죽음, 고난 중 감사, 소망 중 기도와 아버지와의 추억. 쭉 읽기만 해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열심히 사신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좋아하는 황영훈 가수의 인생아 고마웠다, 바로 이게 회고록 쓰기운동의 주제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빈몸으로 태어나도 많은 걸 채워주고 빈몸으로 보내주어서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말해주라. 배운 게 많은 삶이어서 아름답다 말해주라. 인생아 고마웠다. 참 고마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서관장 신긍우 선생이 저를 찾아와서 강사로 초청했던 게 바로 작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훌륭한 책이 손에 잡히게 되었다. 역시 착한 사람들이 마음이 모이니까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또 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출판사는 메디치 출판사입니다.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는 책입니다. 내 삶이 역사가 되는 자서전 회고록 쓰기. 저도 공동필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고록을 쓰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구 위에서 어떤 삶을 쓰느냐 하는 존재 증명이 됩니다. 회고록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회고록을 쓰는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회고록을 쓰지 않으면 그분의 삶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고록을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